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게 좋다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줬을 때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럼 저절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뇌 구조만 바뀌면 그렇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20대 후반 여성인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좋아하는 사람과 알콩달콩한 연애를 해보고 싶은데 이상하게 남자만 보면 너무 어색해집니다. 평소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과는 잘 지내는데 호감이 가는 남자 앞에만 서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때 그렇게 말할 걸,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행동할 걸 하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저는 남자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자분의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왜 이렇게 남자가 어렵게 느껴지느냐? 그리고 둘째는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 같습니다. 일단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남자가 어렵게 느껴지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아마 이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자가 아니라 호감이 가는 남자를 어려워할 겁니다. 이 사연을 보게 되면은 직장에서는 잘 지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남자 관계도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직장에 여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남자들하고 편하게 지내는데 유달리 내가 호감 가는 남자만 좀 힘들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남자가 어렵다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힘들어지는 거다라고 이제 본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느냐?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본인의 상태부터 본인이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호감 가는 남자 앞에서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회를 하고 막 왜 내가 그 남자 앞에서 좋다는 표현을 못했지 이런 막 후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계발서도 읽고 모임에 나가기도 하고 막 이 문제를 고쳐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근데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 긴장되는 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이 긴장되는 게 안 사라지는 이유는 내 머릿속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러냐면 어색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내가 어색하고 긴장하면 안 돼. 근데 어색하고 긴장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부도요, 한 달 떨어져 있다 만나면 되게 어색해요. 그런데 내가 호감 가는 남자 앞에서 어색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호감 가는 남자, 저 사람 너무 멋져. 그런데 내가 막 너무 편안하게 대해, 그 남자를.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전문 유혹꾼, 전문 꽃뱀, 아니면 남자 유혹하는 선수,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호감 가는 남자 앞에서 어색한 건 당연한 거다. 근데 어색한 걸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시니 긴장하게 되고 왜 이렇게 어색하지? 왜 이렇게 어색하지라고 후회하게 되고 이 후회를 하면서 그나마 호감 가는 남자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는 우선은 이 어색해도 괜찮다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어색한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내가 어색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남자를 꼬시고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너무 자연스럽고 그게 이상한 일 아닌가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좋아하는 멋진 왕자님 나오면 이렇게 얼어붙잖아요.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게 우리 농담을 하는 얘기 있어요. 눈앞에 굉장히 매력적인 이성이 있으면 이게 얼어붙어요. 그래서 그런 매력적인 사람을 두고 패왕색 패기를 쓴다고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게 상대방을 얼어붙일 만큼 미모가 뛰어나다. 매력이 넘친다. 이런 뜻인데 내가 어색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의 미모에 압도가 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나 그냥 보통 남자들하고 편한 거야. 근데 호감 가는 남자들 앞에서는 어색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색한 게 당연한데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야만 억지로라도 조금이라도 연애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어색해야만 긴장하고 후회하고 나 좋은 남자 만나야 되는데 좋은 남자 만나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하면서 자기계발도 하고 모임도 나가고 그래야 호감 가는 남자를 그나마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색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만 연애를 억지로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저희가 심리학에서는 디모티베이션이다 라고 얘기해요. 데피션시 모티베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연애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면 어색해도 괜찮아요. 근데 연애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색하면 안 돼, 어색하면 안 돼, 어색하면 안 돼 이러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내 연애 능력은 왜 떨어지냐? 이분이 긴장하는 건 누구 앞에서 긴장한다? 호감 가는 남자 앞에서 긴장한다. 이분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내가 이성을 좋아하는 건 부정적이야 라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성을 좋아하면 안 돼. 왠지 호감을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호감 가는 남자와 관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색하면 안 돼, 어색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라도 갖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런데 내 무의식 안에서는 내가 이성을 많이 좋아하는 건 부정적이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내가 이성을 좋아하는 건 나쁜 일이야. 성장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 들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자가 남자 밝히면 큰일 나는 거야. 그 나쁜 일이야. 그런 이야기 들으신 분들 많죠. 특히 여성분들 중에.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그걸 나쁜 일이야 라고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가르치시는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딸들 지키고 보호한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연애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색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라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더 좋아하면 손해보는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여성분들 더 많죠. 여성분들 중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내가 좋아하면 내가 손해봐. 남자가 날 더 좋아해야 돼.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애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관계가 맺어져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여자가 더 사랑받고 여자가 더 이렇게 예쁨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남자를 좋아해? 그럼 내가 손해보는 장사 같아. 그럼 내가 좋아할 때마다 남자를 밀어내게 되니까 연애가 안 되는 거예요. 어색해. 그러니까 어색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억지로 연애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피해본다는 생각입니다. 여성분들 중에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사랑하면 상처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많죠. 사랑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사랑을 해요? 아니면은 미워해요?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면 상처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처를 안 받으려고 상대방을 밀어내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호감이 가는 남자를 만났어. 그럼 상처받을 것 같아. 그럼 연애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어색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만 그나마 억지로 연애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좋아하는 건 긍정적이다. 내가 좋아하는 건 즐겁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연애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너무 좋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너무 긍정적이야.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재밌어.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강아지 좋아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강아지가 너무 이쁘다 이러면은 강아지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강아지 너무 좋아. 이러면 내가 즐거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긍정적이고 즐거운 일이 맞아요. 그래야만 연애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색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긴장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후회도 있을 필요가 없죠. 호감 가는 남자를 당연히 편안하게 좋아하면서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다. 두 번째, 또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 호감 가는 남자가 또는 다른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게 부정적이야라는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좋아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누군가 나를 또 좋아해야 연애가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걔가 나 싫대. 관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연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색하면 안 돼라고 억지로 생각해야만 그나마 호감가는 남자와 연애를 억지로라도 이어갈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왜 좋아하면 부정적이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왜 사람들이 나를 관심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멋진 남자가 나를 좋아해주는 걸 왜 부정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첫 번째가 나쁜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어릴 때 남자들한테 인기 많은 여자들 질투받아요. 나쁜 여자라 손가락질 받아요. 지금도 그런 경우 있어요. 막 여왕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인기 많고 막 이런 여자들 비하하는 표현들 여자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는 그냥 예뻐서 인기가 많을 뿐인데 근데 내가 왜 부도덕해? 그래서 누군가가 날 좋아하면 나쁜 일이야 라는 거. 두 번째, 손해본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막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예쁨도 받고 사랑도 받았어. 그 남자로부터.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굉장히 손해본 경험이 있어. 성장 과정에서. 그러면은 누군가가 날 좋아할 때마다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프로그램 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아빠가 나를 많이 좋아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동생만 더 챙겼어요. 사랑 많이 받으면 손해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아빠가 나를 더 좋아했는데 그래서 엄마가 동생만 챙겨주고 나를 차별했다. 그럼 내가 누군가가 날 좋아할 때마다 손해를 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애가 안 된다. 세 번째,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면 피해를 볼 것 같아.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스토킹 범죄 떠올려 보세요. 그 좋아해서 피해 입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가지고 걔가 나를 안 좋아했다면 나 스토킹 피해 안 받잖아. 그런 두려움들, 그런 것들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면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연애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건 긍정적인 일이다. 그리고 굉장히 즐거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래야만 그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게 부정적이야. 그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그가 나를 좋아하는 게 긍정적이야. 즐거워. 이러면 좋아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애가 되고 어색해도 괜찮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연애를 할 수 있나요? 저도 손도 잡아보고 데이트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크게 세 가지의 마인드가 바뀌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색해도 괜찮다. 이게 정상이다. 그런데 나는 왜 어색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느냐? 연애 능력이 떨어지니까. 좋은 남자를 만날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왜 떨어졌느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째,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건 부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애가 안 됐고 그래서 어색하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질문자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뇌 구조를 바꾸셔라. 그러면 행동은 저절로 일어난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긍정적이라면은 후회하는 행동을 해요? 아니면 누군가를 좋아해서 막 챙겨주고 잘해주는 행동을 해요? 잘해주는 행동이 저절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긍정적 감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게 좋다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줬을 때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럼 저절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뇌구조만 바뀌면 그렇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어떤 책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뭐 시크릿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대단한 법칙 아닙니다. 나의 뇌구조가 바뀌면 그런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다. 우리 인생의 결과는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행동은 나의 감정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감정은요. 내 뇌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뇌가 바뀌어야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의 결과가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연애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삶의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첫 번째 단추인 뇌 구조부터 바꾸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연애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못소리신 분들,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강의부터 홈페이지에서 들어야 도움이 되실까요? 연애를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서 제일 첫 번째 인간관계부터 들으세요.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잘 되셔야 돼요. 인간관계가 안 되면 남자 관계도 안 되고요. 남자 관계가 안 되면 좋아하는 남자와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간관계 리프로그래밍 강의를 먼저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남녀관계 리프로그래밍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남자 꼬시는 거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좋은 남자와 좋은 관계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분에게 제가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긍정적인 일이고 즐거운 일이다. 왜냐하면 짧은 글 짓기 30문장 하시고요. 두 번째,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건 좋은 일이고 즐거운 일이다. 왜냐하면 짧은 글 짓기 30문장 하시고요.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 어색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짧은 글 짓기 30문장 하시고요. 네 번째, 나의 노력에 좌절되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짧은 글 짓기 30문장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제를 하시고 하우투라이프 카페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적절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통해서 뇌 구조가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